날개단 문재인 대세론. 그런데 반대급부로 반문은 더 뭉치고 있습니다. 자, 호남에서의 압승은 맞다. 이게 네 분의 평가였는데 그렇다면 이게 정말로 앞으로도 대세론이 될 것이냐. 이걸 좀 얘기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종우 실장님. 네, 대세론이 두 가지가 있겠죠. 하나는 당내 경선에서의 대세론과 하나는 대권, 대선에서의 대세론. 그렇죠. 이 두 가지는 분리해서 봐야 되지 않을까요? 자, 지금까지의 경선에서의 대세론은 먹혀 들어가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사실 한숨 돌릴 수밖에 없죠. 호남 어떻게 될까? 굉장히 마음 졸였을 거예요. 자, 5년 전에는 사실 5년 전보다 지금 15%포인트가 더 나오잖아요. 예. 5년 전에는 어떻게 됐죠? 굉장히 그때 패권주의 비판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날개란 투척하고 막 뭐 유세장에서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충청 그 유세장에서도 막 뭐 모바일 경선 전부 다 사기다 하고 뭐 비판하고 막 그랬는데 지금은 그런 말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아주 어저께 무난하게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당내 경선에서는 어쨌든 대세를 확인하고 있는데 자, 이것이 어떻게 될까요? 역으로 대선 구도로 가면 거꾸로 반문 구도. 그러니까 이쪽 당내 경선에서 압도적으로 문재인 후보가 후보로 될수록 반문 구도가 더 강하게 형성될 여지를 지금 줄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선에서의 대세가 대선에서의 대세가 될 수 있느냐라는 건 그러니까 의문표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내일이잖아요, 충청권이. 근데 민영 선생님. 네. 텃밭이잖아요, 안희정 지사에. 그러니까요. 근데 충청권에서 지금 보면 거의 뭐 비슷한 수치. 물론 뭐 저거는 다 안철수, 뭐 홍준표 이런 후보들까지 다 있기 때문에 조금은 다르게 봐야 됩니다만 안희정 지사, 안희정 후보 측에서는 90% 이상 정도는 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있나 보더라고요. 그렇죠. 그렇게 해야만이 이제 그 선거인단 수로 그 비율로 이렇게 봤을 적에 이제 영남에 가서 버티고 수도권에 가서 진짜 진검승부를 할 수 있는 그렇게 그 추산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충청권에서 90% 이상 득표를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게 과연 가능할지. 왜냐하면 여기는 좀 그 현실적으로 좀 그 역부족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전망해 봅니다.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 70%만 넘어도 대성공이다. 왜냐하면 그 전라북도 같은 경우에 지난 주말에 그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가 72%를 갖다 득표했거든요. 전라북도 같은 경우에. 예. 그래서 과연 호남에서 전라북도에서의 안철수 후보가 이렇게 그 몰표를 얻었던 정도의 그 70%를 그까지도 얻기에는 좀 버겁지 않나. 그렇게 좀 조심스럽게 봅니다. 예, 뭐 문재인 대세론이 굳혀지는 형상인데 그런데 일각에서는 또 이게 너무 빨리 대세론이 형성되면 오히려 불리하다 이런 평가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대세론의 하나의 단점이 뭐냐면 결국 이제 조기 대세론이 형성이 되면 그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이제는 그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이 아유 여기는 이제 더 이상 내가 있을 곳이 아니야. 딴 데 가야겠어. 빨리 이제 마음을 변심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경선 자체가 막 누가 일지 모르게 끝까지 막 재미가 있고 마지막까지 치열하게 붙으면 거기서 또 나오는 결론 자체에 대해서는 그래도 뭐 어느 정도 수용을 하는 쪽인데 만약에 초기부터 이렇게 너무나 한쪽으로 몰린 대선이 있다면 만약에 보수 중도측 이런 분들을 지지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안 되겠다. 딴 집에 가자. 해서 이제 예를 들어서 안철수 쪽이라든지 아니면 바른정당 쪽이나 이렇게 빨리 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지금부터 이루어지는 충청 그다음에 영남 수도권 이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는 그런 결과를 나올 수가 있고 오히려 반대편 쪽에서 나오는 반문연대 쪽이 오히려 더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상황. 이게 이제 예측을 할 수 있는데 지금 보면은 오늘 어제 결과 자체가 보면 상당히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씩 보이는 것 같아요. 만약에 오늘 충청에서 어떤 안희정 지사가 의미 있는 결과를 못 얻으면 내일이요? 제가 볼 때는 아마 서울 지역 이런 경선 자체도 이제 의미가 없어지는 거의 대선에 굳어져 가는 결선 투표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4월 3일 날 그냥 후보 확정입니다. 예. 그렇게 돼버리면 오히려 그게 반대하는 많은 중도 보수층들은 이제 반대편 쪽에서 움직이면 어떻게 될 것이냐. 거기에 좀 집중할 수 있는 가능성. 이걸 엿보는 것입니다. 네 분 다 이제 문재인 대세로는 어느 정도 일견 타당한 면도 있지만 분위기가 좀 다른 면에서 달라질 수 있다는 말씀하셨는데 국민의당과 민주당 어제 호남 경선을 평가하는 모습들이 좀 다릅니다. 목소리 들어보시죠. 안철수의 65%는 결국 국민들이 걸어 나와서 투표를 한 겁니다. 문재인의 60%는 자기들이 등록시켜가지고 자기 식구들이 한 겁니다. 그렇게 큰 대승은 아니지만은 어떻게 됐든 우리 국민의당이 바라는 구도대로 문재인 후보가 1등이 된 것은 참 다행이다. 문재인 후보
후보는 예. 확실히 정권 교체를 하도록 힘을 모아주신 것이고 안철수 후보나 국민의당은 예. 격려를 통해 협력해서 다른 이 역전의 가능성이나 반전의 가능성을 차단시켜라. 일종의 보조 타이어로 지지해 준 게 아닌가. 예, 참 신기한 게 네. 같은 결과를 놓고 저렇게 다른 분석을 할 수 있을까 싶은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그러니까 박지원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재인 대 반문재인 구도에서 안철수 대표의 경쟁력을 확인한 것이다라는 취지의 얘기인 거고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들에서는 문재인 후보가 대세로이지만 그 문재인 그 후보를 제외한 다른 이제 반문 정서 쪽에서는 이제 안철수 이제 대표가 가장 대표격으로 이제 확인이 됐다라는 취지. 그리고 저기는 쉽게 말하면 동원돼서 좀 이렇게 했다라면 우리는 자발적으로 걸어서 한 거니까 의미가 우리가 더 크다. 그러니까 경선의 의미를 좀 더 부각시키려는 의미인 것 같고요. 이제 송영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아주 간단하게 생각하면 이겁니다. 어차피 국민들은 정권 교체를 정말 마음속으로 외치고 있는데 일단 제일 확실한 문재인 대표를 만들어 놓고 예. 혹시 문재인 대표가 안 돼도 정권 교체할 때 안철수 대표 정도도 이제 보조 타이어로서의 역할은 훌륭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예. 사실 문재인 대표가 메인이고 안철수 대표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정권 교체 큰 테두리 안에서 보조 타이어 역할, 문재인 대표가 혹시 삐걱거릴 때 보조 타이어 역할을 할 사람을 하나 더 뽑은 거다. 그러니까 국민의당의 경선을 약간 폄하하는 양쪽이 보는 시각이 완벽하게 다른 거죠. 문재인 전 대표, 안철수 전 대표 두 사람이 어쨌든 호남에서는 성공을 거뒀다는 평가가 많다면 과거에 호남 민심을 어떻게 얻으려고 했는지 목소리들 들어보실까요? 저에 대한 지지를 거두시겠다면 저는 미련 없이 정치인설에서 물러나겠습니다. 대선에도 도전하지 않겠습니다. 사랑하는 여수 시민 여러분, 여수사위 안철수입니다. 반갑습니다. 5.18 민주항쟁 정신을 헌법에 담겠습니다. 광주, 전남, 전북 출신이라는 이유로 차별받는 일 결탄코 없을 것입니다. 선거 때만 호남의 지지를 얻으려는 사람 뽑아서는 안 됩니다. 한 번 속으면 실수지만 두 번 속으면 바보입니다. 진짜로 모르겠어요. 문재인 대 안철수, 안철수 대 문재인이 다시 되는 건 아닌지 모르겠는데 원장님, 지금도 부산에서 국민의당 경선이 진행이 중인데 그렇죠. 부울경 여기서 이제 안철수 전 대표가 기본적인 득표율만 나와도 게임은 끝난 겁니까? 어떻게 봐요? 안철수 후보가 부산이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여타 후보보다는 특히나 이제 손학규 후보하고 박주선 후보 같은 경우는 호남이 사실 그 조직 지지 기반이 상당히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오히려 그 부울경에서도 안철수 후보가 상당한 그 표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은 됩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그 트럼프 조사 때도 그랬다 하지만 이번에도 역시 바닥을 실질적으로 해보니까 호남 경선을 해보니까 여론조사가 상당히 좀 포착하지 못한 측면이 너무 많다. 그래서 호남 여론만 해도 이 안철수 후보가 문재인 후보에게 전혀 뭐 2배, 3배 뒤지면서 게임이 안 될 것처럼 했더니 이게 열어보니까는 뚜껑을 열어보니까 호남 바닥 민심이 여전히 안철수에 대한 지지도 상당히 폭넓게 있음을 우리가 확인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안철수도 지금 아주 그 득이 만면하고 문재인 후보도 지금 득이 만면한 그런 상태인데 이런 분위기가 이제 안철수 후보는 한껏 고무돼가지고 고향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부산을 중심으로 하는 부산 경남 지역에서도 상당히 안철수 후보 쪽에서는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안철수 전 대표가 진짜 뭐 꿈꾸는 맨날 이제 뭐 잠꼬대처럼 얘기했던 게 나는 1대1 문재인과 1대1로 붙겠다 얘기를 했었는데 과거 목소리들 한번 또 듣고 오시겠습니다. 저는 오늘 정권 교체를 위해서 백의종군할 것을 선언합니다. 양보뿐만 아니라 도와줬음에도 불구하고 고맙다는 말은커녕 졌다고 하는 건 그건 인간으로서 도리가 아닙니다. 약간 더 심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물도 고마움을 합니다. 그런 말 하는 건 짐승만도 못하는 겁니다. 네, 뭐 안철수 전 대표도 있겠지만 사실 보수권 주자 1위인 홍준표 경남지사도 저희가 잊으면 안 될 것 같은데 네. 문재인 대세론에 대해서 뭐 교체할 정권이 어딨냐, 우리는 무정부 상태다 이런 취지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말로 하면 사실 맞습니다. 왜냐하면 정권 교체 지금 야당에서 프레임을 걸고 있는데
정권 교체를 하면 현재 어떤 정권이 있고 그걸 이제 교체한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지금 이제 어떤 법률적으로 보자면 사실은 이제 박근혜 정권이 없어진 상황이에요. 예. 그러니까 보니까 지금 여야도 없지 않습니까? 지금 자유한국당이 여당이 아니거든요. 대통령이 소속된 정당이 여당인데 대통령이 없어져 버리니까 지금 자유한국당 여당이 그냥 여야가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본다면 지금 홍준표 지금 지사의 이야기가 맞죠. 왜냐하면 지금은 어떤 면에서 보면 정권 교체보다는 이제 세력 교체라는 의미가 되겠죠. 저기 예를 들어서 기존의 정권을 가졌던 그 세력에 비해서 지금 어떤 새로운 세력을 교체하겠다 이런 의미일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홍준표 지사 입장에서는 우리가 정권 교체 대상으로 좀 보지 말아 달라. 우리도 하나의 어떤 세력으로 봐달라. 막 그런 식의 어떤 프레임을 걸고자 하는 그런 어떤 의도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정권 교체 프레임을 걸면 당연히 불리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서 볼 때는 아마 하나 중에 여러 사람 중에 우리도 하나다. 이런 의미를 강조하기 위한 이야기 같습니다. 자유한국당 얘기까지 해봤으니까 여기도 안 가볼 수 없겠습니다. 여기는 진짜 직접 가볼게요.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지금 바른정당 오늘 대선 후보를 확정합니다. 이 시각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유승민 후보가 정견 발표를 하고 있는데, 글쎄요, 뭐 바른정당이 저기 뭐 김무성 전 대표, 뭐 정병국 의원, 뭐 이혜훈 의원의 모습도 쭉 보이는데, 민정선 장님, 이 바른정당이 원래 이 지지율 좀 높았고 바람을 탔으면 저희가 이 끝 마무리에 이제 현장을 연결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 전부터 차근차근히 또 많이 현장을 봤을 텐데, 일단 지금 바른정당의 가장 큰 문제는 뭐 단 하나 지지율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반기문 전 총장이 사라진 이후에 바른정당이 상당히 그쪽만 바라보다가 지금은 이제 유승민, 남경필 두 후보가 남았는데 지지율이 오히려 그 자유한국당보다도 더 밀리는 상황이다 보니까 확실한 지지층을 가지고 있지 못하는 그런 한계를 그대로 보여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또 이제 두 후보가 굉장히 또 그 노선의 차이가 있습니다. 유승민 후보는 보수 후보 단일화를 얘기하고, 예. 남경필 후보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당 쪽과 좀 합리적인 것들 연대를 얘기하고 있는 상황 속에 굉장히 달라지는데, 두 분이 아무리 흥행을 해도 참 안 오르는 것이 그 상당히 바른정당으로서는 상당히 안타까운 그런 현실인 것 같습니다. 이게 유승민 후보 측이 이제 탄핵이 되면 지지율이 좀 오를 거라고 그랬는데 아직 그 숫자는 눈으로 나타나지는 않고 있어서, 그러면 지금이 2시 39분이니까 5시쯤 결정이 된다고 하거든요. 예. 이종훈 실장, 유승민 후보가 된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봐요? 지금 사실 저도 조심스럽게 이 예상을 하면 유승민 의원이 당선이 될 것 같아요. 후보로 당선이 될 것 같은데, 자, 그 차이는 이겁니다. 이제부터는 홍준표 지사와, 그러니까 자유한국당과의 그런 단일화 어떻게 될 건가, 예. 그걸 지켜보는 것이 이제 관건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 오후 5시쯤 바른정당의 대선 후보가 결정이 될 것 같은데, 진짜 이번 주 슈퍼 위크입니다. 한 정당의 후보 한 명 한 명들이 조금씩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뉴스특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